안녕하세요 친구들. 선생님이 40분 50분 운전해서 양평에 있는 여운형 선생 생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위로 올라가면 묘골이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여운형 선생이 태어나고 어릴 때 자랐던 공간인데, 이제 이 묘골 한번 같이 올라가면서 오늘 탐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을 입구에 보면은 여운형 선생님 벽화가 이렇게 3.1운동 했던 벽화, 3.1운동 관련된 얘기 또 강곡됐던 이런 벽화가 있고요. 반대편에는 멋있는 여운형 선생님의 벽화가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축구하는 여운형 선생, 태권하는 여운형 선생, 농구하고 씨름하고 야구하고 복싱하고 수영하고 이런 여운형 선생 스포츠맨의 모습을 그려놓은 여운형 선생의 벽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으로 이제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는 무궁화가 심어져 있네요. 산에 들어가는 초입의 골짜기 마을입니다. 요 바로 앞에는 한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여운형 선생이 아버지가 아팠을 때 헤엄을 쳐서 강을 건너서 서울까지 가서 약을 가져왔던 일화도 있습니다. 뭐 원래 자서전에는 자기가 엄청 잘한 일을 많이 쓰는 건데, 여운형 선생의 수영 실력, 운동 실력 보면은 또 뭐 한강물을 건널 때 헤엄쳤다, 이것도 못 믿을 만한 것도 아니고요. 마을 입구에 힘들어. 묘골 애호와 공원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묘골 이 동네 이름이고요. 애호와 나의 사랑하는 집이란 뜻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 있는 사진은 여운형 선생과 여운형 선생이 만들었던 힘들어. 여기 있는 이 동상은 여운형 선생이 김규식 선생과 함께 만들었던 신한청년당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파리 강화회의에 참가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실패했었죠. 그래서 거기 가서 찍었던 사진을 동상으로 좀 만들어 놨네요. 여기 이제 파리 강화회의 같이 갔던 사람이 누가 있냐면 김규식 선생 가셨고요. 그 다음 여운형 선생의 동생 여운홍 선생님도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운형 선생 이제 음각 동상도 있고 이제 또 동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운형 선생 이야기들이 있고, 또 이렇게 또 여운형 선생과 여운형 선생의 동생인 여운홍 선생의 음각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딱 보면은 앞에 이렇게 멋있게 한강이 흐르고 있어요. 여운형 선생님의 동생이었던 여운홍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운형 선생님이랑 함께 독립운동을 같이 하셨다가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1941년에 임전보국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듭니다. 일본이. 중일 전쟁이 벌어지고 세계 2차 대전 참가하면서 군인이 모자라니까 조선 사람들을 이제 군대에 내보내기 시작하는데, 그때 야 너네 전쟁에 좀 나가라,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는 동료 단체였었는데 여운홍 선생님이 이 임전보국단에 참가하셔서 우리 조선 청년들, 한반도 청년들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운홍 선생님은 독립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941년에 변절하셔가지고 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자, 저 형과 아우의 길이 처음에는 같은 길을 걸었다가 나중에는 길이 달라졌죠. 좀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 자, 요 공원 나와서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막길 너무 힘들어. 이 양쪽에는 바위에 여운형 선생님이 했던 말들을 이렇게 적어 놨어요. 여기는 뭐 도쿄 제국 호텔의 연설에서 하신 말들을 많이 적어 놨는데, 조금 있다가 따로 선생님이 또 이야기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몽양기념관입니다. 여운형 선생님 생가 밑을 바로 기념관으로 만들어 놨어요. 박물관. 자, 박물관 입구에 오면 여운형 선생이 쓰셨던 접이식 책상이 있는데 좀 빛이 반사돼서 잘 안 보이네요.
여기 기념관은 여운형 선생님의 일생을 잘 담아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도쿄 제국 호텔에서 했었던 연설입니다. 줄인 자는 먹을 것을 찾고 목마른 자는 마실 것을 찾는 것은 자기 생존을 위한 인간 자연의 원리이다. 이것을 막을 자가 있겠는가? 일본인에게 생존권이 있다면 우리 한민족에게도 생존권이 없을 것인가? 한인이 민족적 자각으로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는 것은 신이 허락하는 바이다. 여운형 선생은 일제강점기 때 2번 정도의 감옥살이를 하십니다. 1929년에 상하이에서 체포돼서 3년 정도 감옥에 가셨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 안에서 일본은 곧 패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감옥에 가셨습니다. 조선중앙일보 시절에 일단은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1번은 이순신 장군의 묘역을 정비한 일입니다.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고 일본과 싸우고 있는 시절인데, 한 300년 전에 임진왜란 때 일본을 물리쳤던 이순신 장군의 묘역을 정비하면서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슴속에 심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신문사 시절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 운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많이 열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중앙일보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왜? 이런 체육대회를 너무 많이 여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신문사가 돈은 안 벌고 돈을 계속 쓰기만 해. 돈을 못 벌어서 얼마나 돈을 못 벌었냐면, 신문사 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일보 사장은 기타고 까닥까닥, 동아일보 사장은 인력 걸어 꺼덕꺼덕. 근데 중앙일보 여운형은 2발로 뚜벅뚜벅 이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 신문사의 사람을 비교했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 책은 현대철봉운동법이라고 하는 서상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에서 철봉운동을 하는 모델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운형 선생 같은 경우에는, 야, 나는 너무 감옥 생활해서 나 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귀도 좀 안 들리게 되고 그랬었는데 철봉 운동하면서 건강을 되찾았어, 이런 걸 쓰셔서 청년들이 운동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모델에 참가하셨다고 합니다. 여운형 선생 관련된 신문 기사들. 여운형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해화동 로타리에서 죽음을 당하셨을 때 실렸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애우와라고 하는 여운형 선생의 친필이 있습니다. 즐거운 나의 집, 아까 앞쪽에서 봤었죠. 그리고 여운형 선생의 훈장증이 있습니다. 여운형 선생은 처음에는 건국 훈장 대통령장 받으셨다가 나중에는 최고의 등급 대한민국장까지 받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오면 여운형 선생님이랑 함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찐. 이렇게 박물관 위쪽에 난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면 여운형 생가가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운형 선생님은 양반집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조금 재산을 동학에 들어가셔가지고 재산을 조금 날리셨어요. 좀 가난한 양반집이었다고 합니다. 힘들어. 여운형 선생의 가족 사진이 있네요. 이렇게 생가는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여운형 선생이 여기에서 이제 12살 이후에는 안 살았어요. 12살 이후에는 안 살고 서울로 옮겨가고 상하이랑 또 서울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어렸을 때 몇 가지 일화가 있는데, 이제 하나, 여운형 선생님의 할아버지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모두 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운동을 하셨고, 그 운동 동학농민운동에도 참가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동학농민운동에 실패하니까 여규신의 아들, 그러니까는 여운형 선생님의 아버지는 철저한 계급주의자예요. 그래서 얼마나 계급주의자였냐면 여운형 선생이 옆집에
앵두를 따먹다가 얼굴이 긁혔어요. 얼굴을 긁혔는데, 야, 운영아, 너 얼굴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는, 여차여차해서 앵두나무에 긁혔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야, 좀 조심히 따먹지. 그러지 않니?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운영 선생님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 도끼를 들고 가가지고 옆집에 있는 앵두나무를 베버렸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아빠가 잘못했을 때, 아버님이 잘못했을 때, 좀 팔도 안으로 굽고, 내 얼굴도 해야게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빠가 잘못했으면, 나는 저렇게 않아야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영 선생님 자서전 봤을 때 아버지가 했던 행동이 옳지 않고 그거를 따라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반면교사의 삶을 살았다고 하고, 자신의 삶의 태도는 할아버지가 만들어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3년상을 마치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아버님이 데리고 있었던 노비들을 전부 다 해방시키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비 같은 경우는 신뢰 수업에도 얘기했듯이 수십억의 가치가 있는 재산입니다. 근데 나의 신념, 모든 세상을 평등하게 만들 거야.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우리나라 뺏어가고 이런 건 나쁜 거야. 우리 모두 다가 평등한 시대고 평등한 나라야 라고 추구하는 사람인데, 내 재산에는 예외를 둘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서 자신의 신념을 삶에서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운영 선생님, 그래서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얘들아, 여기는 여운형 생가 옆에, 여운형 기념관 옆에 있는 조선의 스포츠장이라고 하는 약간 색다른 형태의 박물관입니다. 여운형 선생이 야구, 축구, 농구, 역도, 철봉, 씨름, 태권 이런 스포츠를 엄청나게 즐기셨는데 기반해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일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운형 선생은 자서전에 자기가 얼마나 운동 잘했는지를 계속해서 쓰고 계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헤엄쳐가지고 서울 가서 약을 받아왔다는데, 애들아, 양평에서 서울은 한 40km 걸립니다. 그걸 막 뛰어갔다 오셔. 그 다음에 헤엄도 한 2-3km 치십니다. 얘들아, 철인 3종 경기 헤엄치는 거 1km 미만이에요. 1km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운동을 잘 하셨다고 하던데, 한 번은 40대 넘어서 육상대회에 투포한 선수들이랑 이렇게 육상대회를 하는데, 거기 가셔서 자기가 투포한을 던졌는데 1등 했대. 근데 실제로 운동도 정말 잘했고, 옛날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을 때도 12번 정도 납치를 당하십니다. 12번 정도 납치를 당하시는데, 납치 이제 어떨 때는 집에다 폭탄을 던지고 집을 습격하거나 이럴 때는 안 계셨을 때가 많고, 실제로 이제 택시에서 내릴 때 자동차에서 끌고 가려고 막 5명이 왔는데 실패, 힘이 너무 세가지고. 그리고 한 번은 3명하고 격투 끝에 막 이렇게 탈출하시기도 하고, 한 번은 이제 나무에 묶여갖고 계셨는데 납치 당하셔가지고 그거를 풀고 나오시기도 하고, 막 이런 걸 보면은 힘도 세고 운동도 엄청 잘했다라고 이제 스스로 쓰고 증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여운형 선생님하고 팔씨름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게 있는데 고장 났어. 그리고 옆에다 이렇게 복싱 할 수 있게 해놓는데, 여운형 선생님은 복싱이야말로 정정당당한 스포츠다. 왜냐? 복싱하러 갈 때 칼 들고 가지 않고 총 들고 가지 않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단련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누가 더 무겁고 가볍고 이런 거 다 체급이 있으니까, 그래서 복싱이야말로 정정당당한 스포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복싱 펀치 기계를 만들어놨는데 고장났어. 역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서상천이라고 하는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철봉운동법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서상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역도의 아버지. 선생님도 굉장히 역도를 좋아합니다. 크로스핏 하면서 역도를 하는데, 이 서상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여운홍 선생님하고 똑같이 1941년 임전보국단이라고 하는, 야, 너네들 전쟁에 좀 참가해 라고 했을 때 기조연설하시고 임전보국단에 들어가 갖고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상천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친일 행적이 있었던 사람인데,
한국전쟁 기간 동안에 북한에 납치돼서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도에서 그래서 이 서상천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리면서 서상천 역도 대회를 열고 있는데 이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드는 건데 역시 고장났어. 자전거도 이렇게 설치해놨는데 자전거도 고장났어. 보통은 친구들이 오면 함께 오면은 여기 씨름장에서 같이 닭싸움도 하고 씨름도 하고 좀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자, 오늘 답사, 영원정 선생님 답사 여기까지.